지난 시간에 이어 그 스카이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공학 등 자연과학 계열 편을 갖다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자소서에 있는 컨텐츠들을 갖다 학생부에 담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학과 자연과학 계열 쪽에 어떤 그 우수한 컨텐츠가 있었는지를 갖다 보시면 신학기에 학생부에 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수행평가나 그 다음에 세특 등에 충분히 우수한 컨텐츠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학생부의 컨텐츠의 가장 큰 핵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대학 예비교육과정, 그 다음에 심화순위 교육과정,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죠. 그러면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이거 이외에 이제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학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고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걸맞은 어떤 그 공학 등 특히 자연과학 계열 쪽에서는 통합적인 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갖다 선발하고자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특히 또한 영어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성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데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학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기 때 어떤 걸 담아야 될까요? 바로 이제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 교과 간 연계, 수과학이라든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인 통합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영어적인 능력, 그 다음에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극복하는 과정을 갖다 학생부에 담아낸다고 한다면 비록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신을 갖다 한 등급 이상 갖다 커버하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공학든 자연과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사 연수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대학의 고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창의성 및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학들의 고민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담아내는 자소서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학생명공학과에 합격한 아이의 자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물리투의 연력학과 전자기하학을 공부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물리량들의 변화와 관계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과학적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로서의 수학의 역할을 깨닫고 이를 화학에도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침 반응 속도론을 공부하면서 영차 반응에서 반감기가 점점 짧아짐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설명함을 알았기에 고차 반응도 유사하게 미분 방정식을 써서 나타내보고자 시도했습니다. 1차 반응에선 적분 속도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변형해 나타낼 수 있었지만 2차 반응에선 자습시간 동안 여러모로 궁리해 보았으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도서관에서 일반화학책의 풀이를 찾아봤습니다. 이때 변수분리와 부분적분을 이용한 미분방정식 해법을 이해하려 했으며 미분방정식을 향한 관심이 커졌고 이를 더 많이 알수록 과학에서 모형을 세우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겨울방학 동안 코스웨어 사이트에서 미분방정식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상미분방정식 일개선형 및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학습하고 해외 성질을 해석학적 기하학적으로 파악하며 수학적 진전은 물론 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고급 수학 교과서에 소개된 뉴턴의 냉각곡선에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변수 분리형 선형일개 미분 방정식을 적용해 뉴턴의 냉각곡선을 직접 유도해 내었으며 범죄 현장에서 사람의 체온 변화를 이용해 사건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도한 냉각곡선식의 실제 사건을 토대로 데이터들을 적용해 본 결과 오차가 약 20분이었습니다. 큰 오차는 아니었지만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검토를 해보니 기온일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를 고려해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기온을 다르게 적용해 보니 식을 통해 도출된 값과 실제 시간이 매우 비슷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미분 방정식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한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어떻죠?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면은 일반화학 체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물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학에 대한 어떤 이제 융합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분들이 나타나 있죠. 그죠? 본인 스스로가 찾아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우수한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보겠다면 생명화학공학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수학 시간에 함수의 대칭성을 배우고 대칭의 수학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대칭의 수학적 의미를 주제로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터넷과 책을 통해 대칭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전 주위에 존재하는 대칭성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조원들에게 주위에 있는 대칭적인 요소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원들은 의견에 동참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의 대칭적 요소가 많음을 깨닫고 종이접기의 수학적 대칭성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많은 종이를 접으며 탐구하던 중 각의 3등분 작도가 불가함이 증명되었음에도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다른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직접 각을 3등분해 냈습니다. 3대 작도 불가능의 문제가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평면잡이의 한계를 공간잡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를 활용한다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지 않고 변을 n등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이 가졌습니다. 현대대수학, 순수기하학과 해석기하학을 통해 변을 n등분하는 방법을 탐구하기로 하고 이론적인 방법을 생각해 접어보며 시행착오 끝에 일반화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때까지 접은 종이를 정리하며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소논문을 작성하며 혼자라면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결과물을 만들면서 공동 연구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창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 있냐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갖다 하면서도 일반화내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통합적 사고력이 바로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현대대수학, 순수기하, 해석기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스스로 찾아하는 이게 심화된 학습과정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의 고민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자소서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전자전기를 보겠습니다. 자소서 2번인데요. 영재학급 활동을 하며 클라인병에 대한 위상수학 수업에 감명받아 이에 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조원들과 토의하며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적용되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물을 발표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응용적인 측면이 거의 없어 보이는 위상수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촛근 이론과 같은 현대 이론 물리학의 최첨단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 접한 푸엥카레의 추측에 대한 궁금증에 푸엥카레의 추측을 읽으며 접한 위상수학의 기하적 특성은 수학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어 교과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창의적인 풀이를 생각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수학 분야에서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로운 사고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과학 이슈들에 관한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과 SEC 동아리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공학계열은 대학 진학 후 영어 원서를 보는 일이 많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힘들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영문과학 저널을 스크랩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어 독해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제시한 논점을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며 신기술의 양면성과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느낄 수 있었고 토론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터, 생체 모방 등 첨단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하며 공학 분야를 진로로 설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3D 프린터가 발전하며 제작 범위가 확장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등의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관점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상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갖다 보고 영어 영문과학전을 스크랩했던 영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심화된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자소서이죠. 이어서 이제 보면 이런 내용도 있네요. 공학은 편의를 위한 도구이며 신기술 개발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던 저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적정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적정기술 탐구 동아리에서 공학에 참된 의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99%를 위한 디자인한 표어에 맞추어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나 시리아, 남미, 우리나라의 노숙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을 탐구하였습니다. 폭설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열선 지붕 제작, 시리아 난민을 위한 구명조끼 제작 등 1년에 하나의 프로젝트 실시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보람찼습니다. 3년간의 활동으로 적정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였고 성공만을 지향하던 가치관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며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불행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자소히 나타나 있죠. 또 이제 전기정보공학번 보겠습니다. 자, 기숙사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선배들이 진행하는 멘토링 수업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심화 응용하는 내용들이 무척 흥미로웠고 특히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수식으로 모사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기억납니다. 인공신경망이 구현해서 비용함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도 푹 빠져들었습니다. 추가 학습을 희망하면 스스로 알아보려 하며 선배가 일러준 AI 프로그램을 찾아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조정하고 수학적 모델을 변화시키며 활성화 함수를 바꿔서 적용해보며 수업에서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보다는 ReLU 함수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는 실험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도 알고리즘을 구현해보고 싶은 마음에 벽처럼 느끼던 파이썬 프로그램에 독하게 도전해보았고 비형함수를 최소화하는 선형외기 알고리즘을 파이썬 언어로 짜보려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미분의 활용과 변수들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공부와 시도 끝에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y좌표값의 차를 이용하는 대신 거리로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선입견으로 출발했지만 프로그래밍이 지닌 유용성과 매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궁금해졌고 폭넓게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내 탐구 대회에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관련 주제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전된 기술은 보안이 뚫리는 순간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보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론을 바탕으로 한 RSA 암호와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양자 암호에 대해 탐구하고 정수론과 암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진로를 인공지능 분야로 정하고 대학에서 깊고 넓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스스로 찾아 공부하면서 편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기계공학부를 보겠습니다. 기계공학부 자소서 2번을 보면 자, 뉴턴의 운동방정으로 치월곱스키 방정식을 유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시간에 대한 질량함수에 바로 가속도를 곱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두 번의 시도 모두 실패를 마주하면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사를 포기하려던 순간 물리투 시간에 배웠던 N개의 입자를 설정해 유체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법이 생각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N개의 입자를 설정해 입자기의 총 운동량 변화율을 나타내보면 내부 힘들은 나타나지 않고 각 입자들에 작용하는 외부 힘들의 합력에 의해서만 총 운동량의 변화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후 이 식을 정리하고 벡터로 나타내면 치월곱스키 방정식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월곱스키 방정식을 울프란 알파에 입력해 그래프를 확인하고 마침내 물로켓의 최고점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압력, 물의 양, 노즐의 단면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논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도 많고 내용 자체도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나중에 성공적으로 발표까지 마친 뒤에는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전공학문이 저에게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내에서 3개의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논문 분석 발표회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리인재반 활동을 통해 논문에 익숙해진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장시간 우주비행을 위한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저는 최근 기사에서 보았던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주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플라이휠의 에너지 저장 방식을 운동 에너지 방정식과 회전 각속도를 이용해 원리를 유도해보고 실제 논문 3편에 나와 있는 설명과 비교를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회전 벡터와 벡터의 외적과 같은 개념은 K문구 강좌 다변수 미적분학 중 벡터의 법칙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습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학교 강의를 듣고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폭도 훨씬 넓어졌고 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죠? 여기서도 K문구의 다변수 미적분학을 보고요. 대학생보다는 논문을 보면서 어려웠지만 이겨내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극복했더니 학업적 성취감을 가졌다라는 그런 자소서의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의 고민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대학들이 고민하는 해소할 수 있는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학 입시교육과정, 심화순위 교육과정, 이수내용, 독서활동, 그러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하는 과정을 나타내야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대학의 고민, 통합적 사고력과 영어적인 능력과 창의성과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런 자소서가 바로 읽히는 자소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학생부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학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대학의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 내용들을 갖다 학생부에 담아낸다면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갖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